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홍티 경매 네이버 카페 경매 Q&A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들 중에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것들을 제가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경매 물건 매각 명세서를 보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미상으로 나오는데 그 보증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일단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의 접수 일자와 그 임차인 전입일자를 확인해 보시고요. 임차인 전입일자가 늦는다고 하면은 더 이상 두고 볼 것이 없죠. 왜냐하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이 얼마인지 우리는 전혀 궁금해하고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접수일자보다 빠르다고 하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자칫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주의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미상의 보증금을 알아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등기부 사항에 나와 있는 1순위, 2순위 채권자를 확인하고요, 또 등기부에 표기되어 있는 주소로 찾아가서 임차인이 누군지 직접적으로 묻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해당 경매 물건지를 방문을 해서 벨을 눌러야죠. 그리고 기다리든지 어떻게 하든 그 안에 있는 임차인을 만나서 역시 단도직입 묻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론 이 두 가지 방법은 이미 제가 시도를 여러 번 해본 거긴 하지만요. 확률로 따지면 열에 한 건 정도 답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나마 그 답도 겉도는 답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경매는 럭비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측 불허입니다. 100이 아니면 일단 멈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낙찰받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유치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유치권은요, 민법 320조에 의해서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에 대해서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데 여러분은 뭐 법적인 조항 필요 없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유치권은 공사대금 관련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진짜 유치권이고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끊고 발급을 하고요. 자재를 구입한 공사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그 공사한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 이게 진짜 유치권이고요. 여러분들이 거리를 지나다 보면은 공사 중인 건물이 아직 완공이 안 됐거나 완공이 됐는데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뭐 현수막이나 또는 페인트로 칠한 거 보셨죠? 네, 그게 아마 진짜 유치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경매 물건인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에 신고된 유치권이 있잖아요. 99.9%는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가짜입니다. 아니, 지어진 지 5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 이제 와서 왜 유치권을 신고하겠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대금 못 받은 게 있으면 지어질 당시 그때 바로 했어야죠. 왜 경매가 진행되고 나서 이제 와서 돈 달라고 유치권 신고를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다만 유치권이 신고가 되어 있으면요, 문제가 되겠죠. 경락자금 대출에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입찰 전에 반드시 대출 상담을 받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다면요, 해당 경매계에 전화를 하셔서 유치권 신고가 방문 접수인지 아니면 우편 접수인지 물어보시고요. 우편으로 접수된 유치권이라고 하면 역시 100% 가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문 접수 유치권 신고를 하려면요, 신분을 밝혀야 되고 유치권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치권 신고는 우편으로 접수된 겁니다. 즉 가짜겠죠? 다음 세 번째 질문은요. 낙찰받은 아파트 소유자분께서 낙찰을 취하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라 당황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잔금을 납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네, 답을 드리면요. 매각대금을 납부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매각 허가도 났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항고기간도 무난히 지났죠? 대금 납부일이 정해졌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 소유자분께서 경매 신청 채권자와 협의를 했다면요. 취하 동의서를 써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취하 동의서를 써주는 대가는 요구할 수 있겠죠? 제가 변호사 사무장 5년 동안 있는 동안에요. 3번의 취하 동의서를 중재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입찰 보증금의 50% 정도는 요구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50%를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결정은 낙찰자의 몫이고요. 낙찰자의 의사입니다. 아까운 물건이라고 하면 50%가 아니라 그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채무자는 아빠고 세대원을 보니까 엄마도 있고 그리고 아들, 딸까지 식구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인도명령을 누구에게 해야 되나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인도 명령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인도 명령은 한마디로 이제 당신 부동산은 남의 것이 됐으니까 나갈 준비를 하라는 법원에서 보내는 통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인도 명령이 도달돼야 강제 집행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대금 납부 6개월 안에 인도 명령 신청을 해야지만 권리를 보전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대출을 이용해서 우리는 보통 대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 대행해주는 법무사 측에서 인도명령 신청은 대금 납부 시 서비스를 해주니까 우리는 인도명령이 인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인도명령 대상은 누굴까요? 네, 낙찰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자고요. 가족이 거주한다면요, 세대주를 대표로 하면 되고요. 또 세대가족이 아닌 제3자가 혹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그 3자 역시 대상으로 합니다. 만일 대금 납부 후에 새로운 사람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요, 어쩔 수 없어요. 다시 그 사람을 대상을 특정해서 인도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인도명령은요, 어디까지나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에요, 명도 협의가 무난히 되어 간다면 인도명령 인용 여부는 솔직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최고의 명도 뭔지 아시죠? 이해를 갖추고 불협화음 없이 무난하게 그 부동산을 인도받는 게 최고의 명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경매 관련 궁금증이 있으시면요, 홍태경매 네이버 카페 경매 Q&A 게시판에 오셔서 그 게시판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 또 김도원 변호사가 법률적인 것도 답을 달아드릴 수 있으니까 오셔서 많이 이용하고 활용해 보시고, 여러분들 정말 궁금한 것들,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경매하고 있구나, 야 저런 식으로도 경매를 하고 낙찰을 받고 저런 물건도 받았네 라는 것들을 함께 대리만족, 대리 경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리만족, 대리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도전도 받고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들 홍태경매 카페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